안녕하세요. 갈아먹는 머신러닝의 김형준입니다. 오늘은 커뮤니케이티브 에이전트라는 논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LLM을 이용해서 역할을 가진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이 에이전트들을 모아서 챗데브라는 게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 회사에 모여있는 에이전트들은 협업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기획을 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문서화를 하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씩 리뷰해 보겠습니다. 논문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CEO, CTO, CPO와 같은 이 역할을 부여한 에이전트들을 LLM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게임 회사가 일하는 방식을 본따서 아바타들이 협업을 통해 게임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끼리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코드도 짜고 디버깅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는 게 논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LLM을 이용해서 이 역할을 부여받은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식이 나오는데 이는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라는 논문에서 상당 부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먼저 역할을 부여받은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임 회사의 구성원들의 역할들을 자연어 형태로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CEO 먼저 보면은 Active Decision Maker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CPO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과 관련된 일들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발자, 리뷰어, 테스터, 디자이너 이렇게 각각의 구성원마다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어떠한 스킬셋들이 있는지를 자연어 형태로 묘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묘사한 걸 LLM에다가 부여를 해주면 그 역할에 맞는 에이전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메모리 스트림이라는 곳에 기록이 됩니다. 이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각각의 에이전트들마다 텍스트 파일이 하나가 있고 자기 자신과 다른 에이전트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그 텍스트 파일에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모리 스트림을 바탕으로 혼자서 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게임 회사의 구성원들을 모두 에이전트들로 만들었고 챗 데브라는 게임 개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챗 데브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인 워터폴 방식을 본따서 협업을 진행을 합니다. 기획, 개발, 테스트, 그리고 문서화 4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각각의 단계마다 참여하는 에이전트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에이전트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 단계라고 하면은 CEO와 CPO 간의 대화, CEO와 CTO 간의 대화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 같은 경우에는 CTO와 개발자 간의 대화,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작은 이 대화 단위를 아토믹 챗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목 게임을 개발하라 라는 요구사항이 주어지고요. 이 에이전트들끼리 대화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CEO와 CPO가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앱을 개발할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전체 대화 원문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간단하게 내용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CEO가 오목게임은 무슨 앱으로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CPO가 데스크톱 앱 형태를 제안을 하고요. CEO가 이를 수락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언어로 개발할지를 CEO와 CTO가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용만 간추려 보면은 CEO가 오목게임을 데스크톱으로 개발할 텐데 언어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CTO가 파이썬 언어를 제안을 하고요. CEO가 수락한 모습입니다. 어떤 앱을 개발할지와 언어를 결정하고 나서 CEO와 CPO가 아이디어 회의도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썬 데스크톱 앱으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CPO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줍니다. 유저가 직접 테마를 꾸민다거나 아바타를 꾸민다거나 스페셜 무브 같은 창의적인 기능을 CPO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CEO가 이를 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앱을 개발할지, 어떠한 언어로 개발할지를 결정했어요. 이를 개발 단계에 건네주게 되고, CEO와 개발자,
디자이너 간의 대화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CTO는 개발자에게 코드를 작성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때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개발하라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아요.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되면은 누락되는 코드가 되게 많고 잘못된 코드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좀 더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먼저 개발자가 어디서부터 개발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고요. CTO가 이 부분을 개발을 해줘 라고 답변을 생성합니다. 다시 요걸 가지고 CTO가 명확하게 개발자에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실제 동작하는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Thought Instruction in Coding 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할루시네이션을 줄여가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CTO와 개발자가 나눈 대화 원문이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간추리면 오목 데스크톱 앱을 파이썬으로 개발할 거야. 자, 이때 필요한 핵심 클래스와 함수 메서드를 먼저 나열해 봐. 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개발자 에이전트가 필요한 클래스들을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 각각의 파일을 나눠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에이전트가 개발한 이렇게 파이썬 코드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대화를 통해서 GUI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이 이미지들을 코드상에 반영하게 됩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실제 나눈 대화 원문이고 디자이너가 먼저 GUI에 필요한 이미지 목록을 알려달라라고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필요한 이미지 파일들을 쭉쭉쭉쭉 나열을 하게 되고요. 이 디자이너 에이전트는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생성한 다음 폴더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자가 이렇게 만들어준 이미지를 소스 코드 상에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GUI를 입히기 전 코드에서는 이렇게 플레이어를 O나 X로 표현했다면 이후에는 디자이너가 생성해준 이미지로 플레이어를 표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직과 GUI가 개발이 되었으니까 테스트를 해야겠죠. 테스트 단계에는 이 리뷰어와 개발자, 테스터 에이전트가 참여를 해서 코드 품질을 향상시키고 버그를 수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먼저 개발자와 리뷰어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코드 리뷰를 진행하는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자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대화를 시작하고요. 리뷰어가 구체적으로 게임 클래스의 체크 위너라는 함수와 isBoard full 이라는 메서드를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은 이러한 형태로 구현을 해달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가 이 리뷰를 반영해서 체크 위너와 isBoard full이라는 메서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자와 테스터 간의 QA를 진행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이 Thought Instruction이라는 기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먼저 단순히 테스터가 코드를 돌려보고 에러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자, 이렇게 에러가 났는데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테스터가 이런 식으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줍니다. 이걸 다시 가지고 와서 자, 테스터가 자, 이러한 에러를 이런 식으로 고쳐주세요 라고 지시를 내리게 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개발자가 버그를 수정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 테스터와 개발자가 나눈 대화 원문입니다. 테스터가 개발자한테 이렇게 버그가 났다라고 알려주고요. 개발자가 어디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테스터가 이런 식으로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개발자 에이전트가 이 내용을 참고해서 버그를 수정하게 됩니다. 코드 리뷰와 디버깅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으면 문서화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CTO, CEO, CPO, 개발자 총 출동을 해서 문서를 작업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CTO가 의존성 필요한 문서 남겨달라 라고 지시를 내리면 개발자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의존성들을 문서로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 CEO가 CPO에게 유저 매뉴얼을 좀 작성해 달라라고 지시를 내리면
CPU가 자,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고 설치는 어떻게 하고 실행은 어떻게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안내 문서를 작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1년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오목 게임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로직만 개발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GUI를 입히고 여기에 이 디자이너의 이미지를 입히면 이렇게 AI들끼리 협업을 해서 오목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좀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챗데브는 총 70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86%가 문제없이 잘 동작을 했다고 해요. 하나의 소프트웨어는 평균적으로 4.6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코드는 131줄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AI들끼리 서로 코드 리뷰를 하면서 이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답니다. 평균적으로는 13번의 버전업이 있었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 아쉬웠던 점을 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챗데브를 통해서 개발된 이 게임들을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소스코드와 파일의 라인 수가 상당히 작았던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간단한 게임들만 성공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목의 예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 기본적인 기능만 구현이 되었고 기획 단계에서 나왔던 테마 설정이나 아바타 꾸미기, 스페셜 무브 같이 굉장히 창의적인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구현되어 있는지는 논문에서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안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 AI를 통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창의적인 기능들이 들어간 소프트웨어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뻔하고 많이 개발되어 왔었던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자,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커뮤니케이티브 에이전트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다지 어려운 논문은 아니었고요. 이보다도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 논문에서 사용된 개념들이 많이 차용이 되었으니까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 논문도 한 번씩 읽어볼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